코로나 바이러스 왜 재발이 되는가?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발이 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 치료된 다음에도 재발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? 영어로는 이 바이러스 리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PCR 검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사를 첫 단계로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검사 단계를 통해서 유전인자가 발견이 되면 확진자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호흡기까지 7일에서 한 10일 동안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완치되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. 완치되었다고 진단을 받는 것은 이제 24시간 동안에 2번의 테스트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, 네게티브로 나왔을 때 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발이 될까요? 그 재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? 첫 번째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. 항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제가 바이러스의 모형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이 못 단백질입니다. S 프로틴이라는 것인데 이 단백질에다가 이제 그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몸이 충분히 싸워서 없앨 수가 있는데 항체가 모자르면 사실은 이제 무기가 모자르면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. 그래서 항체 생산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 없는데도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이제 투입이 됐을 경우에 재감염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새롭게 전염이 되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사에 한계가 있는데, 이 검사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PCR이라는 그 테스트가 부정확하기보다는 바이러스의 사체까지도 이제 검사해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바이러스가 죽어 있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제 검사가 나오면 거짓 양성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했을 때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죽어 없어진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인 그 단백질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이제 감지되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가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재발이 되었다라고 오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체 생산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전염되더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역시 이것도 항체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가 살아있는 바이러스와 죽어있는 바이러스, 활성화되어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 분해되어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.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날 정도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익히 잘 아시는데요. 세 가지에서 이제 5가지로 더 늘어났습니다. 첫 번째, 열, 기침, 숨가쁨이었는데 이제 목통, 두통까지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열, 기침, 숨가쁨, 목통, 두통이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자가 격리하거나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누구나 다 검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제는 얼만큼 개발이 되었나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.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왜 힘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제
생산하는데 많은 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미 있었던 약, 말라리아 약, 말라리아 약이 바이러스 치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가 된다 하는 사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료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연구한 지 한 3개월 정도, 또 어떤 경우에는 2주일, 3주일, 또 한 달 정도 된 그 결과를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말라리아 약은 중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. 그 말라리아 그 약이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정상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단계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고, 그리고 이미 침투한 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에 이제 좀 희망을 가졌던 것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. 여기 이제 그 바이러스 모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인간 세포막이 있는데, 이 바이러스 세포막과 인간 세포막이 융합이 되면서 바이러스 속에 있는 RNA라는 유전인자가 인간 세포 속으로 침투해 오면 이 유전인자가 이제 그 인간 세포의 모든 그 기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인간 세포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서 이제 온 기관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의 이제 첫 단계 차단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약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, 그 대표적인 것이 말라리아 약이었습니다.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차단을 하는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파모스tat이라는 약도 있고, 그 다음에 TMPRSS2라는 그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도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시면 이 스파이크 프로틴, 요게 이제 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. 인간 세포 막에 딱 달라붙게 하는 이 못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잘 달라붙는 거예요. 요게 있으면. 이게 없으면은 미끄러집니다. 근데 달라붙는 못 같은 스파이크가 있으면 탁 달라붙어서 이 바이러스 세포가 인간 세포와 융합이 되면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를 쏙 집어넣으면 이 RNA 유전인자가 이제 우리 몸속의 DNA 유전인자와 이제 융합이 됩니다. 그런데 이 RNA가 DNA와 합쳐질 수는 없고, 이 RNA가 이 DNA로 변형이 돼서 역해석을 합니다, 세포가. 그래서 그 DNA가, 그 바이러스의 DNA가 인간 DNA와 이제 합체가 돼서 우리 건강했던 인간 세포가 바이러스 유전인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를 재포장시켜 가지고 몸 바깥으로,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서 몸속에 있는 많은 그 기관으로 이제 퍼뜨리면, 그러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들을 체험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이 많이 퍼졌을 경우에 우리 면역체가 달라붙어서 이기면,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데, 이기지 못했을 때, 특별히 그 현상이 그 폐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에서 일어났는데, 공기주머니의 많은 부분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그 수갑을 채워서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면, 그러면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,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관역세포, 관역 그 구조가 바이러스 표면에는 20개가 있고요. 인간 세포에는 그 1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21개의 관역이 있고, 그 다음에 그것을 대항해서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그 약의 종류가 78가지가 있는데, 그것을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개발 단계입니다.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효과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단계,
바이러스의 표면 단계에서 이제 ACE2라는 게 있고, ACE2, 그 다음에 TMPRSS2라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항체를 또 개발을 해서 이제 항체가 몸속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바이러스를 잡는 그 항체들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, 바이러스를 붙잡아 놓고 항체에 붙잡혀진, 그 항체가 수갑이라 그랬죠. 항체가 이제 수갑처럼 딱 채운 그 바이러스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그러한 그 5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 내가 확진자라고 간주를 하고 다음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나 본인도 더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확진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에서 혼자 생활을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과도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6피트죠. 그리고 2m죠. 6피트면 그리고 이제 입과 코를 막았던 물건은 버리거나 세척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는데 그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쓰고 다니시면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아도 다른 그 병균이 코와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결하게 세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헝겊 같은 것으로 만든 마스크는 매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빠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. 그렇지 못한다면은 알코올이라도 뿌려 놓으시면 밤새도록 이제 소독이 되고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소독제 클로락스를 1대100으로 희석시켜서 모든 이제 가구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물건들을 소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. 알코올로 소독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옷, 침구류, 수건 이러한 것들은 140도에서 190도 화씨로요. 그 다음에 섭씨로는 60도에서 90도 정도의 이제 뜨거운 물로 세제와 물로 같이 이제 세탁을 하고 완전히 건조하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확실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전과 같이 똑같은 정상은 아니라도 조금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우리의 습관을 바꾼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